일본의 수출 규제는 결국 일본 자신의 목을 조르는 꼴이 되었다.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이 보는 한일 무역 전쟁에 대한 평가입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를 한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막으며 한국의 약점을 건드리던 일본은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한다면 한다라는 한국인들의 의지를 얕보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의 시발점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죄 없는 조선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 노동을 시키고 임금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던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그 원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그 당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일제시대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노동자들은 일본 기업들에 대해 소송을 했고, 법원은 당시 끌려갔던 피해 노동자들의 승소를 선언하며 일본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라고 판결합니다. 하지만 배상 판결에 따르지 않았던 일본 기업에게 법원이 해당 기업의 자산을 압류 및 매각 명령을 내리자 일본은 이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한국에 대한 보복을 시작한 것인데요. 한국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과 소재들의 수출을 규제하여 한국을 굴복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일본의 수출 규제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수출 규제로 한국을 손봐주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일본은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역공을 받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일본 기업들 중 파산의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처한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역습으로 초토화된 일본 전범 기업들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o to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제국주의 시대 일본을 이끌던 3대 전범 기업들입니다. 그중 하나인 스미토모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을 대표하는 3대 재벌 집단 중 하나였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품을 비롯한 전쟁 물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범 기업이니만큼 한국인에 대한 강제동원 등 나쁜 짓도 많이 했던 기업이죠. 시작은 스미토모 가문으로 1691년 배시 구리광산에서 구리채굴을 시작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쓰비시와 함께 일본 3대 재벌로 성장한 거대 재벌입니다. 스미토모 그룹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스미토모화학은 1913년 에이메현 이야마의 비료 제조 시설로 출범했는데요. 올해로 109년이나 된 장수기업으로 이야마의 배시 구리광산에서 나오는 이산화황을 처리해 비료로 만들기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배시 구리광산은 당시 일본 3대 구리광산으로 스미토모 금속광산이 경영하기도 했으며 모집, 관청, 알선, 징용 등으로 조선인 700여 명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전범 기업이라고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사죄를 하지 않았고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스미토모 화학은 최근까지도 한국의 빨대를 꽂고 단물을 쪽쪽 빨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 전체 매출의 40%가 넘는 비중이 한국에서 일어날 정도로 한국에서 많은 이득을 챙겨가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 업체의 매출 발생 비율을 보면 한국이 41%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를 대만과 중국, 일본이 각각 18% 정도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대구와 평택, 익산에 생산시설을 두고 매년 2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면서 한국에 제대로 빨대를 꼽고 있는 형국이죠. 이렇게 한국의 빨대를 꼽아 이득을 보고 있으면서도 일본의 경제보복 당시 그 선봉에 나선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베가 일으킨 일본의 경제보복의 한복판에는 스미토모화학이 있었습니다. 근본이 전범 기업인 스미토모는 일본 우익 정권과 유착관계가 깊었고 아베의 지시에 따라 한국 괴롭히기에 앞장서며 선봉에 나섰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소재 공급이 불안정해졌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전자업계는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위험에 맞닥뜨리며 큰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스미토모에게 당했던 삼성이 스미토모를 완전히 끝장내버릴 수 있는 엄청난 신기술을 개발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미토모 화학은 한국의 수출 규제 대상이 되었던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중 포토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를 주로 만드는 세계적 기술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TV 등 디스플레이의 소재로 들어가는 편광판 분야는 세계 1위라고 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스미토모 화학의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편광판이 49%로 스미토모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광판이 스미토모를 실질적으로 먹여 살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TV와 디스플레이에는 편광판과 터치스크린 센서 패널, 광학 필터, 포토레지스트 등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소재인 편광판은 특정 방향으로만 빛을 통과시키는 부품으로 LCD와 OLED 디스플레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입니다. 편광판은 패널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픽셀 사이 점극에 닿아 반사되는 것을 방지해 디스플레이 화면이 잘 보이도록 지원하는 부품이지만 불투명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디스플레이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빛의 50% 이상을 흡수해버려 빛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은 아예 편광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버렸는데요. 편광판을 없애는 대신 블랙 PDL이라는 소재를 사용한 무편광 기술로 OLED 패널의 빛의 효율성과 소비 전력을 개선했습니다. 언더 패널 카메라 기술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언더 패널 카메라는 디스플레이 안에 카메라를 숨겨 전면 카메라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이 전면 카메라 때문에 디스플레이의 일부분을 희생하거나 베젤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이폰이 그 흉물스럽다는 M자 탈모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언더 패널 카메라를 만들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를 이런 식의 배치로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깔끔히 해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삼성은 앞으로 나올 스마트폰에도 점차적으로 편광판이 없는 액정을 탑재할 것으로 밝혔는데요. 현재 판매 중인 갤럭시 Z 폴드 3는 최초로 무편광판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전면 카메라가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삼성과 1, 2위를 다투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도 사실 액정은 대부분 삼성의 제품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아이폰의 디스플레이는 아예 삼성이 독점 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삼성이 만든 새로운 기술은 당연히 아이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 몇 년 안에 아이폰의 디스플레이도 전부 편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디스플레이로 바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편광판이 사라지게 되면서 역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은 스미토모 화학입니다.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던 편광판의 실적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세계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에서 편광판이 사라지게 된다는 소식은 스미토모 입장에서는 회사의 존망을 위태롭게까지 만들 정도의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10%, 20%만 떨어져도 회사가 발칵 뒤집어지는 마당에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편광판을 팔 수 없다는 것은 스미토모 화학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버림받을 것 같은 상황이 되자 스미토모 화학은 태세를 전환하며 한국에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오사카 공장에서 전량 생산하고 있는 포토레지스트를 한국에 투자하여 2024년부터 한국에서 생산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이 타이밍에 스미토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 수출 제한 품목으로 걸어놨던 세계 품목 중 유일하게 한국이 국산화하지 못했던 포토레지스트마저 한국의 국산화가 성공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삼던 포토레지스트마저 무너지게 되자 스미토모는 완전히 나가떨어져 버리게 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불화수소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장 먼저 국산화에 성공한 불화수소는 이미 일본에서 자립하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일본이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요. 소니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엑스페리아의 핵심 부품들이 모두 한국 업체의 것으로 확인이 되어 일본 전역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돈 140만 원에 달하는 소니의 최고급 라인업의 스마트폰인 엑스페리아 1 시리즈에 들어가는 지문인식 센서, 메모리, 액정, 카메라, 이미지 센서가 모두 한국 업체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일본 최신의 전자제품이 사실은 껍데기만 일제이고 실제로는 한국산 제품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소니와 파나소닉, 그리고 미츠비시 등 일본에 굵직한 전자업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TV의 디스플레이가 사실 한국의 LG에서 납품되는 디스플레이였던 것으로 밝혀져
일본 사회가 또 한 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의 주요 전자 제품들의 껍데기 속을 까보니 사실은 전부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져 있던 것입니다. 껍데기만 씌워놓고 일제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사실이 일본에 알려지자 일본의 네티즌들은 그동안 일본 정부에 속았다. 한국은 일본이 제재를 가하면 무너진다고 했는데 사실 무너지고 있었던 건 일본이었다니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일본의 상황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아베가 수출 규제를 선언할 당시 일본에서는 한국은 일본 기술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하면 백기를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기술 자립도를 올리고 소부장 독립에 성공하여 오히려 일본에 큰 한방을 먹여주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수출 규제에 선봉에 섰던 일본 기업들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의 기업들이 오히려 한국의 기술이 없으면 물건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스마트폰, TV 등 첨단 기기들은 오히려 일본이 한국에게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일본의 치졸한 전략에 넘어가지 않았던 한국은 결국 일본을 뛰어넘어 버렸고 일본이 이제 와서 후회한들 이미 게임은 끝나버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